자, 잘 쉬셨죠? 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그 증명을 다 할 거예요. 일일이. 증명을 할 거니까 그 하나하나 설명할 때마다 더 집중해 주세요. 졸릴 수 있으니까. 알겠죠? 자, 오늘 접선의 방정식 그랬습니다. 접선이란 게 이제 뭔지는 뭐 알 것이고, 요 이제 관계식을 구하는데 이제 보통 세 가지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위의 점에 대한 얘기, 위의 점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 그 다음에 밖에 한 점이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이런 방법 해서 총 세 가지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하나하나가 다 중요합니다. 자, 먼저 위의 점에 대한 얘기하면서 이식 유도를 먼저 좀 해볼 거예요. 자, 이식을 유도할 겁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위의 점 x1, y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x1, x, y1, y는 r제곱 이렇게 될 거야. 자, 여기 보세요. 유도합니다. 지금 내가 유도하는 이 방법은 위의 점을 이제 구하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밖의 점 구할 때도 사실은 이걸 이용해요. 근데 이제 밖의 점 구할 때는 다른 방법이 좀 더 쉬운 방법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 위주로만 공부를 하거든. 그런데 점 좌표 잡을 때는요, 반드시 이 방법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자, 잘 보세요. 중심이 0,0이고요. 위의 점 x1, y1이 있어. 여기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면 이렇게 접선이 만들어지겠지. 자, 요 접선의 방정식 만들 건데 잘 보세요. 이 접점과 원의 중심을 연결하면요, 여기가 수직이야. 자, 접선의 방정식을 이제 구할 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빠뜨리고 넘어갔는데 이 얘기를 먼저 해야겠네요. 자, 다시요. 보세요. 접선의 방정식에서 이 접선이라는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이해하려면 접선은 직선인 겁니다. 직선. 그죠? 그 직선을 풀 때는 한 점과 기울기를 가지고 이제 풀었죠. 그죠? 기억하죠? 그런데 이때 이 접선에서의 한 점은요, 무엇을 한 점이라고 할 거냐면 앞으로 접점을 한 점이라고 할 거예요. 접점을 한 점이라고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기울기는요, 접점에서의 기울기예요. 자, 한 점과 기울기인데 그 한 점이 접점이고 그 접점에서의 기울기로 얘기하겠다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는 접점과 접점에서의 기울기를 반드시 구해내셔야 돼. 아시겠죠? 자, 그러면요, 다시 저로 가봅니다. 이 접점이 한 점이 될 거야. 이게 한 점이 될 거야. 그럼 우리는 지금 무엇을 모르는 거지? 기울기를 모르죠. 기울기를 몰라요. 기울기를. 그래서 이제 이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기울기가 생명이야. 자, 그럼 먼저 보세요. 요 녀석의 기울기를 한번 구해봅시다. 요거의 기울기를 구해보면 x1, y1과 0,0 사이의 기울기는 x1분의 y1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 수직인 직선이니까 수직 기울기를 구할 건데,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나오죠. 따라서 얘는 얼마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y1분의 x1 이렇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y1분의 x1. 그러면 이제 요게 기울기가 되고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다. 따라서 y-y1은 마이너스 y1분의 x1 곱하기 x 빼기 x1이다. 이렇게 잡아낼 수 있지, 그치? 됐어요? 그리고 이 y1을 저기다가 저쪽에 곱해주면 마이너스 y1의 제곱은 마이너스 x1x 플러스 x1의 제곱이 돼. 얘를 절로 이항하고 얘를 일로 이항할게요. 그러면 얘는 x1x y1 y가 되고 그게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이 될 거야. 이렇게. 그쵸? 그 다음에 이 접점이라는 거는요, 위의 점이죠. 위의 점이 나오면 반드시 주어진 식에 대입을 하셔야 돼. 이 식은요,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r제곱이라는 이런 지금 원의 방정식인데 위의 점이 x1, y1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이 r의 제곱이라는 사실을 알아낼 수가 있어. 그렇죠? 그러면 다시 이걸로 갖고 와봐. 얘가 바로 얘죠. 그죠? 그죠? 그래서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을 r 제곱으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r 제곱으로 바꿔주시면 x1x y1y는 r 제곱이라는 이렇게 생긴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유도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다시 한번. 접선의 방정식은 직선의 방정식이다. 직선의 방정식은 한 점과 기울기다. 한 점과 기울기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한 점은 주어졌으니 무엇만 구하면 돼? 기울기만 구해내면 되는 거야.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해결을 할 수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 이런 방법이 있어요. 자, 보세요. x1, y1을 지나고 기울기가 m인 직선 구하면 y 빼기 y1이 m배의 x 빼기 x1이 되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mx 마이너스 y 그 다음 마이너스 m배의 x1 플러스 y1 이퀄 얼마? 제로가 될 거야. 0,0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반지름 r과 같아요. d는 r이라는 놈을 써먹겠다 이거야. d는 r이라는 놈을 써먹으면 여기서 m의 제곱 1의 제곱 의 루트 분의 00 집어넣었으니까 마이너스 my x1 플러스 y1 이퀄 r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됐어요? 자, 이걸 이용해서 이걸 이항해서 양변을 이제 제곱을 합니다. 양변을 제곱을 해서 여러분들은 m 값을 구해낼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 이거는 r제곱 이거에 m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지. 이렇게 됐니? 그래서 이걸 저쪽으로 이제 이걸 뭐 이항을 하시면 그죠? 아니면 이쪽을 걸 이항을 하시면 m제곱 x1제곱이 나오고 여기는 r제곱에 m제곱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어떤 하나의 관계식이 나오고 이 방정식을 풀어주면 여기서 m 값이 나옵니다. 자, 증명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숫자 갖고 하면 이제 좀 더 빠르게 이제 계산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유도하실 때 지금 이 왼쪽에 있던 방법보다 오른쪽이 훨씬 편하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풀 때는 자꾸 이제 이걸 쓰게 될 거란 말이야. 이걸 쓰면 위의 점이든 기울기든 밖의 점이든 다 풀려, 다 풀리니까 상당히 편리해서 무조건 이렇게만 구하려고 하시는데 처음에 유도했던 이 방법 공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거는 원에서만 써먹을 수 있는 특성이야. 그죠? 하나의 성질이야. 원에서만 써먹을 수 있는. 자, 증명을 한 가지 만약에 더한다면 이런 증명도 가능해요. 무슨 증명도 가능하냐면 자, 여기서 다시 요 놈을 가지고 뭐 y1은 mx 이렇게 한 다음에 플러스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겠지, 그치? 얘를 원의 방정식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 위의 점이었으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을 한 다음에 판별식 이퀄 얼마? 제로. 이렇게 풀어도 돼. 접하니까. 그쵸? 맞아요? 지금 총 3가지 풀이법을 지금 여러분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 물론 시험 문제에서 객관식 문제나 아니면 순수하게 원의 방정식 문제에서는 이 방법 중요합니다. 이 방법이 제일 빠르고 정확해요. 제일 빠르고 정확해. 그러나 도형의 방정식을 제대로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이 방법을 꼭 기억하실 것을 부탁드려. 반드시 이 방법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방법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무시하면 안 돼.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랬더니 이번에 보세요. 1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제곱이다 그랬어요. 이 중심이 얼마야? 중심이 a, b야. 그러면 반지름은 동일한데 원의 위치만 달라져 있다는 얘기죠.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 평행 이동이라고 얘기해요. 자, 평행 이동된 상태의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합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증명했던 3가지 방법 다 이용해서 구하시면 돼요. 그죠? 그런데 요거는 조금 이제 공식화 시켜 드릴게. 편하게. 자, 여러분들이 나중에 도형의 이동을 가서 공부를 하시면요. 만약에 x축으로 이렇게 a만큼 이동을 했고 y축으로
b만큼 이동을 했다 그래요. 만약에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r제곱이 이게 그러면 얘는요 이동을 하면 x 빼기 a의 제곱이 되는 거고 y 빼기 b의 제곱이 되는 거야. 이렇게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헷갈리면 여기를 갖다 이렇게 가려버리세요. 이렇게 가리면 x 빼기 a 되죠, 그죠? y 빼기 b 되죠, 이렇게. 그렇게 만드는데 어떤 원리로 할 거냐면 이런 원리로 할 거예요. 잘 보세요. 원에 접선이 있어요. 내가 이 원을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 접선도 함께 이동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치? 그죠? 이걸 이용해.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 이 식을 갖다가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이동시킨다고 생각해봐. 그게 바로 얘가 되는 거야. 얘가 똑같이 x1 빼기 a, x 빼기 a, y1 빼기 b, y 빼기 b 이렇게 넣어주시면 바로 이동된 형태의 접선의 방정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x축으로 a만큼 중심만큼만 평행 이동을 한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 됐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요거는 여러분들이 물론 고등학교 1학년도 증명할 수 있는데 상당히 복잡합니다. 사실은 뭐로 증명을 하면 편하냐면, 고등학교 이제 2학년들 수투에서 이제 미분을 배울 때 음함수의 미분이라는 걸 이용해서 증명을 하면 얘가 이제 쉽게 증명이 되는데, 자, 여러분들한테는 그래서 결과를 하나 암기시켜 드릴게요. 요거는 알고 계시면 좀 좋아요. 자, 보세요. 2차 곡선, 뭐 포물선, 그죠? 그 다음에 뭐 원, 타원, 쌍곡선 전부 다 해당입니다. 2차 곡선 x1, y1 여기 무슨 점이냐면 위의 점이야. 위의 점 x1, y1에서의 접선식 이걸 구해라 그러면 x의 제곱을 갖다가 x1, x로 바꿔주시고 y의 제곱을 갖다가 y1, y로 바꿔주시고 x를 2분의 x 플러스 x1으로 바꿔주시고 y를 2분의 y 플러스 y1이라고 이렇게 바꿔주시면 그게 바로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돼요. 아시겠죠? 관심 있는 분들은 요거는 하나 암기해 두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쵸? 됐습니다. 그래서 위의 점에 대한 설명을 좀 장황하게 한번 해봤어요. 자, 이제 기울기가 주어진 식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볼게요.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 자, 접선은 직선이다. 직선은 한 점과 기울기를 알아야 된다. 그러면 한 점과 기울기를 안다면 직선은 구해지니까 접선도 구해지는데 여기서는 기울기가 아는 거고 한 점이 모르는 거야. 그쵸? 이 상태에서는 어떻게 구할 거냐? 자, 보세요. 원의 기본형 이 상태가 있고 기울기가 m인 접선이다. 그러면 이 녀석은 접선을 y 콜 mx 플러스 n이라고 이렇게 놓읍시다. 이렇게 mx 플러스 n이라고 놓고 얘를 여기다 이렇게 대입을 해요. 대입을 하면 x의 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n의 전체 제곱은 r제곱 마이너스 r제곱은 0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접하니까 판별식이 얼마가 됩니까? 제로가 돼요. 판별식이 제로가 돼.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은 접선의 방정식 n 값을 구해내게 되는데 요거는 거리 공식으로 한번 가볼게요. 잘 보세요. 자, mx 마이너스 y 플러스 n 이퀄 0이라는 놈과 중심 0,0 사이의 거리 d가 r이 되겠죠. 이렇게. 그럼 쟤는요, d는 루트 m 제곱 더하기 1에 분의 0, 0 대입할 거니까 절대값 n이 될 거고 그게 얼마가 돼? r이 돼요. 그러면 n의 절대값은 r배의 루트 m 제곱 더하기 1이 될 건데 이때 이 n의 절대값을 베끼면 n은 플러스 마이너스 r배의 루트 m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나올 거죠. 이렇게. 그죠? 됐어요? 요 n 값에다가 얘를 갖다 대입을 하시면 y는 mx 플러스 원래 n이었는데, 그죠? 원래 n이었는데 그 n 값에다가 얘를 대입할 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r배의 루트 m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공식이 유도가 되더라 이런 얘기야. 그러나 자 보세요. 지금 이거를 이제 유도할 때도 얘보다는 얘가 편리하기 때문에 지금 얘를 유도했습니다. 얘를 유도했는데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외워도 그만 안 외워도 그만이야. 물론 이거 외우시려면 제대로 외워주셔야 돼. 항상 학생들이 뭘 빼먹냐면 이걸 빼먹어. 이거를 그래서 오죽하면 선생님이 이거 암기시킬 때 이렇게 암기시키죠.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빼먹지 마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그죠. 다시 뭐라고?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빼먹지 마 루트 m제곱 플러스 1 한 번 더.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빼먹지 마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런 식으로요. 하도 이걸 빼먹어서. 그래서 자신이 만약에 이거가 기억이 안 나. 그죠? 기억이 안 나. 그러면 뭐? D는 R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지 라는 생각까지는 해주셔야 돼. 아까도 원의 그 방정식에 그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만 D는 R을 이용하면요. 원방에서는 위의 점 기울기 주어졌을 때 밖의 점 문제 전부 다 해결돼요. 알겠어요? 전부 다 해결돼. 따라서 주관식 서술형에서도 손색이 없고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공식을 암기하지 않고도 편안하게 식을 이제 세우고 답을 구해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 반드시 기억은 해 놓으셔야죠. 그쵸? 자, 그래서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식을 이제 증명을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와 상황 동일하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라는 상황에서 x 빼기 a제곱 y 빼기 b제곱은 r제곱인 상황으로 만약에 바뀌었어. 그쵸? 그러면 결국 뭐야? 원이 여기로 이동했다는 얘기야. 얼마만큼? 중심만큼. a, b가 중심이니까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이동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접선 또한 이동해야 된다. 따라서 y축으로 b만큼이니까 y가 y-b로 바뀌는 겁니다. x축으로 a만큼이니까 x가 x-a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울기의 식도 이제 공식화해서 문제를 풀어내실 수 있어. 하지만 이거는 잊어먹기 쉽죠. 그쵸? 여러분이 잊어먹었어. 이거 하지 마시고 그때 뭐 하시라고? D는 R 이걸로 풀어주십사 이런 얘기야.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접선식에 대한 개념 설명을 했고요. 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제 밖의 점, 그죠? 밖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이 밖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여러분들이 원에서도 힘들어하고 이과 학생들은 포물선, 타원, 쌍곡선 이 2차 곡선 모든 문제에서 한 번씩 다 힘들어하고 그리고 미분 가서 접선의 방정식 할 때도 또 힘들어하고 계속해서 힘들어요. 계속해서. 그래서 이 밖의 점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 잘 보세요. 원이 이렇게 있어요. 원이 이렇게 있고 여기 한 점이 밖에 한 점이 알파, 베타야. 그러면 밖에서 그은 접선은 항상 몇 개가 존재합니까? 원 상황에서는 두 마리가 존재해요. 이렇게 두 마리가. 알겠죠? 두 마리가 존재합니다. 자,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면 밖의 점 문제는 이 점을 접점이라고 할 건데 접점을 몰라. 접점 몰라. 기울기도 몰라. 결국 뭐야? 한 점과 기울기 모른다는 얘기야. 얘를 한 점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얘를 한 점으로 놓으셔야 돼. 알겠죠? 얘를 한 점으로. 자, 얘를 아까 위의 점에서의 그 방정식을 유도하듯이 비슷하게 유도해 볼 텐데 잘 보세요. 자, 아까는 여기를 x1, y1이라 줬죠. 그쵸? 그쵸? 근데 문제에서 안 줘. 그럼 거꾸로 여러분들은 여기를 x1, y1이라고 이렇게 놓는 거야. 알겠어? 여기의 방정식은 뭐가 되고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 되고 거꾸로 놓는 거야. 자, 보세요. 다시. 그러면 이 상황에서 현재 여러분들은 두 갈래 길로 갈 수 있어. 첫 번째, 조금 쉬운 거는 이런 거 있죠. 첫 번째. 내가 이거를 위의 점을 x1, y1으로 놨잖아. 그쵸? 놨기 때문에 나는 x1, x 플러스 y1, y는 r제곱이라는 식을 세울 수 있는 거야.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세울 수 있는 거야. 그쵸? 이 상황에다가 이 접선이 어디를 지나냐면 알파, 베타를 지나요. 알파, 베타를. 따라서 x에다가 알파, y에다 베타를 집어넣은 x1 알파 더하기 y1 베타는 r제곱이라는 이런 식을 하나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은 난 접선의 방정식 하나 세웠어.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무슨 얘기에 대한 얘기 안 나왔냐면 한 점을 이용한 얘기 나왔는데 기울기에 대한 얘기 안 나왔단 말이야. 그 기울기에 대한 얘기는 뭐냐면 이거죠. 여기 몇 도? 90도, 그죠? 저기가 이제 90도. 라는 걸 이용해서, 여기가 90도라는 걸 이용해서 얘와 얘 기울기의 곱이 얼마 나와야 돼?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된다. 이 내용, 그죠? 그
그 내용까지 여기다 추가를 해주시면,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 뭐 있죠? 위에 점 나왔으니까 당연하게 x1의 제곱 r제곱 있어. 물론 이 식에서는 지금 얘보다도 사실은 얘하고 얘를 두 개를 모아면 돼. 연립하면 답이 나와요. 그죠? 그럼 뭐가 나와? x1하고 y1이 나옵니다. x1하고 y1이 나와요. 그죠? x1하고 y1이 나오니까 왜 1차와 2차의 연립방정식으로 굳이 얘를 쓰지 않아도 상관없어. 그죠? 나오는데 그러면은 x1, y1 나왔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접선의 방정식 편안하게 구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우린 좀 불편한 방법, 두 번째 방법을 한번 유도해 보려고 해요. 자, 보세요. 다시 갑니다. 자, 기울기가 90도니까 수직이죠. 그러면 우리는 접선의 수직 기울기를 구해. 수직 기울기를 구하면 x1분의 y1의 수직이니까 마이너스 y1분의 x1이 될 거야. 그리고 접점이 한 점이야. 이렇게. 그럼 한 점과 기울기를 알고 있으니까 y-y1은 마이너스 y1분의 x1 x-x1 이렇게 식을 세우고 아까처럼 이걸 절로 넘기시면 y1 y-y1의 제곱은 마이너스 x1x 플러스 x1의 제곱 이렇게 되죠. 역시 넘겨주시면 x1x 플러스 y1y는 x1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 근데 그게 뭐야? r제곱이 되는 거죠. r제곱. 이렇게 해서 접선의 방정식이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다시 이제 뭘 대입하냐면 여기다가 알파, 베타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얘를 갖다 대입을 하는 순간 x1 알파, y1 베타는 r제곱이라는 식이 나와. 그쵸? 얘와 얘를 다시 연립합니다. 다시 연립하면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x1, y1의 순서쌍이 두 마리가 나올 거야. 두 마리가. 그래서 누구까지? 나는 얘를 설정하고 문제를 풀었지만 얘까지 나와버린다는 얘기. 얘까지. 그래서 두 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낼 수 있게 돼요.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으로는 이걸 제시하는데 알파, 베타를 지다죠. 직선식 하나를 잡아. y-베타는 기울기 m배 x-알파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잡으면 mx-y m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 0이라는 이런 직선이 하나 나올 거야. 이게 뭐야? 가상의 접선이야. 얘와 원의 중심 0,0에서의 d가 얼마다? r이다. 또 나왔죠. 그쵸? 이걸 이용하시면 m의 제곱 플러스 1의 루트 마이너스 m알파 플러스 베타 이거는 뭐랑 같다? r이랑 같아진다. 역시 이걸 일로 이항해서 양변 제곱해갖고 방정식을 풀어주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밖의 점에서의 그 접선의 방정식을 쉽게 구해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예를 들게요.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x제곱 y제곱은 뭐 4라는 이런 원의 방정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밖의 점을 뭐 얼마로 줄까요? 3,5 정도 할까요? 이렇게? 이렇게. 그럼 얘를 넣어보세요. 9 더하기 25는 4. 안 되지, 그치? 뭐야, 밖의 점이라는 거. 그럼 얘를 가지고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봅시다. 자, 그러면 원이 이렇게 있고, 여기 어딘가에 점이 있고, 여기서 접하는 밖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두 개가 존재할 거다. 그쵸? 이때 임의의 한 점을 내가 x1, y1을 설정을 해요. 지금 내가 이 위의 점 설정하고 푸는 이 방법이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있죠? 이 접하는 점들을 찾아가지고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 뭐 극선 방정식 문제들이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거 할 때 여러분 접점을 못 잡아내면요. 접점을 못 잡아내면 좀 골치 아픈데, 이거를 이제 D는 R로만 푸시는 분들이 있어. 그분들이 간혹 가다 보면, 물론 D는 R로 풀어도 다시 그걸 대입하면 접점 구해낼 수 있죠. 근데 의외로 못 구해내요. 못 구해내. 그쵸? 쉽게만 해결하고, 깊이가 좀 떨어지는 공부를 많이 하신단 말이야. 자, 어렵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나는요, 여기서 여기까지의 기울기가 얘랑 수직이야. 수직이야. 그래서 수직 기울기를 먼저 잡어. 얘는 마이너스 y1분의 x1이야. 지금 선생님이 요만큼 해결하는 거 있죠. 요만큼. 지금 요만큼 뭔가를 해결할 건데, 요만큼. 결과적으로는 이 식이 나올 거예요, 이 식이 나올 거라고. 그럼 이제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이제 학습을 하시니까 이만큼의 과정을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는 거야. 하지만 실전에 가선 여기서 바로 접점을 내가 설정해 놓고 얘를 가지고 얘를 바로 잡아내는 거예요, 바로. 아시겠죠? 바로 잡아내시는 거야. 자, 어쨌든 간에 봅니다. 그럼 수직인 길게 얘고 접점이 얘니까 y-y1은 마이너스 y1분의 x1 x 빼기 x1이 이렇게 될 것이고, 자, 저로 이항하면 y1 빼기 y1의 제곱은 마이너스 x1x 플러스 x1의 제곱, x1x 플러스 y1y는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 자, 그런데 아까 요 점을 내가 x1, y1을 접점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이 식에서 우리는 무슨 식을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4라는 식을 하나 얻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값이 얼마가 돼? 4가 되죠. 그래서 x1x 더하기 y1y가 4 여기까지 나오는 거야. 됐어요? 그죠? 그래서 역시 얘가 나오는 거죠.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러분들 이제 순간적으로 그럼 나는 앞으로 그냥 바로 이렇게 나가면 될래? 되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보실 때는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게 완벽하게 나올 때까지 그 순간까지는 앞에서 했던 과정을 제발 연습을 부탁드리는 거야. 아시겠어요? 이걸 여러 번 연습을 하시면 밖의 점에 대한 접선 방정식 세우는 방법이 나름대로 이 몸에 터득이 되는데, 그 방법이 여기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저 뒤에 나오는 미분법까지,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뒤에서 하게 될 2차 곡선, 이과 가신 분들이 하는 2차 곡선까지도 계속해서 유효하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알겠죠? 한번 배울 때 제대로 배워 놓으시면 나중에 편해집니다. 그죠? 자, 이제 이놈이야. 그런데 이 값이 어디를 지나면 3,5를 지나요. 3,5를. 그러면 쟤는 3,5를 여기다 이렇게 대입을 하죠. 대입을 하면, 자, 이때 3하고 5는요, x1, y1 자리 대입하시면 안 돼요. x와 y 자리 대입하셔야 돼. 3x1, 5y1는 4가 되는 거야. 그럼 얘는 다시 누구랑 연립하겠어? 당연히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얼마? 4하고 연립을 하겠죠,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뭐 x1이든 y1이든 하나 만들 거 아니야, 그죠? y1은 마이너스 5분의 3의 x1 플러스 5분의 4 한 다음에 얘를 갖다 이렇게 대입할 거 아니야,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제 어떤 식이 나와? x1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5분의 3의 x1 플러스 5분의 4 전체 제곱은 4라고 해서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걸 풀었더니 만약에 x1 값이 두 마리가 나온단 말이지. 두 마리가. 하나가 뭐가 나올 거냐면 감마가 나올 것이고, 하나가 얼마가 나올 거야? x1 값이 델타가 나올 거야. 이렇게. 이렇게 델타가 나올 거야. 그럼 이거에 의해서 y1 값도 나오겠죠. 그죠? 응? 자, 얘를 1이라고 했으니까 얘를 2라고 합시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죠.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은 위에 점 두 개를 다 알아버렸기 때문에 두 개의 접선의 방정식을 편안하게 구해낼 수가 있는 거야. 됐죠? 또 다른 방법으로 한 번 더 본다면, 쟤는 3,5를 지난 직선식이니까 어떤 식을 세울 수 있냐면, y-5는 m배 x-3이라고 이렇게 세울 수 있어요. 그럼 쟤는 mx 빼기 y 그 다음에 빼기 3m에다가 더하기 얼마? 5 이퀄 0라는 식과, 자, 0,042에서의 거리 d가 루트 m 제곱 더하기 1분의 마이너스 3m 더하기 5가 나올 건데,
그 값이 얼마가 나와야 되는 거냐면 반지름과 같으니까 2가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D는 R 그죠? 그래서 얘를 절로 넘기시면 마이너스 3m에 플러스 5의 절대값 이퀄 2배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야. 자, 양변 제곱하면 마이너스 3의 m에 플러스 5의 전체의 제곱은 4배의 m제곱 더하기 1. 역시 m에 관한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 풀어주시면 m값이 나오고 그 m값을 여기다 대입하면 그게 바로 밖에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됐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접선의 방정식 3개를 모조리 다 살펴봤어요. 됐죠? 자, 이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보고 넘어갈게요. 자, 얘는 굳이 제목을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는데 알고 계신 게 좋아. 그래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점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그 점을 연결한 선분을 내지는 그 점에서의 거리의 비가 1대1이 되면 직선에서 우린 배웠어요. 뭐라고? 수직 이등분선 위에 있는 점들이라고 이렇게. 그죠? 수직 이등분선 위에 있는 점들이라고 이렇게 배웠단 말이야. 그쵸? 그런데 이번에는 그 점과 점 사이에서의 거리 비가 1대1이 깨져버리는 거야. 1대1이. m 대 n이 돼버려. 만약에 m 대 n. 그럼 잡아봐. 거리 비가 m 대 n이라는 얘기는 다시 쓰면 1대 n분의 n이라는 얘기가 됩니까? 이렇게? 그쵸? 그래서 1대1이 아니라 1대1이 아닌 어떤 수의 비로 표현된다면 이 녀석들은 뭐가 될 거냐면 원의 방정식이 유도가 될 거다. 이런 얘기야.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요. 뭐 x1, y, 알파 베타로 합시다. 알파, 베타고 얘가 감마, 델타라고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래서 어딘가에 x, y가 있는데 그놈의 그 거리비 선분 AB로부터 이게 A고 이게 B가 되는데 그 AB로부터의 거리비가 이거 대 이거의 B가 M 대 N이 나오는 상황을 한번 보잔 말이야. 그러면 실제로 X 빼기 알파의 제곱 플러스 Y 빼기 베타의 제곱 이거의 루트 대 X 빼기 감마의 제곱 플러스 Y 빼기 델타의 전체의 제곱의 이거는 M 대 N이라는 이런 비례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내항의 곱, 이게 외항의 곱이 될 거니까 자, 곱해서 제곱을 합니다. m의 제곱에 x 빼기 감마 제곱 플러스 y 빼기 델타의 전체 제곱은 n의 제곱 곱하기 x 빼기 알파의 전체 제곱 플러스 y 빼기 베타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자, 보세요. 만약에 m하고 n이 같아. 그러면 m하고 n이 같으면 여기 x제곱, 여기 y제곱, 여기 x제곱, 여기 y제곱 사라지지, 그치? 그러면서 몇 차식이 돼? 1차식이 되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직선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이때 m의 제곱과 n의 제곱이 사라지지 않으면 x제곱하고 m제곱, x제곱하고 n제곱이니까 m제곱 더하기 n제곱의 x제곱, 그죠? 더하기 m제곱 더하기 n제곱의 y제곱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뒤에 어쩌고 저쩌고 x 어쩌고 저쩌고 y 어쩌고 저쩌고는 0 이런 식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쵸? 이때 우리는 어딜 주목해야 되는 거냐면 x제곱과 y제곱 앞에 개수가 서로 같다는 거에 주목을 하셔야 돼. 이게 같으면 무슨 방정식이 되는 거라고? 원의 방정식이 됩니다. 원의 방정식이. 아시겠습니까? x제곱과 y제곱의 개수비가 같아요. 개수가 같아요. 그럼 원의 방정식이 되는 거야. 그런데 결론적으로 어떤 원이 되냐? 자, 선분의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내분점과 외분하는 점 이거를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이 된다 이거야. 자, 무슨 얘기냐면 이 점과 이 점을 예를 들어 M 대 N으로 내분하는 내분점과 그 다음에 M 대 N으로 외분하는 외분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이 되는데 이 원을 아폴로니우스라는 사람이 발견했다 해서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과 이제 유형 문제 학습할 때 그때 선생님이 문제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장황하지만 그 원의 방정식에 나오는 개념에 대한 공부를 했는데, 자, 선생님하고 수업을 하면서 여러분 느끼는 거겠지만, 유형학습하기 전에 하는 그 개념 공부가 조금은 지루할 수 있을 정도로 자세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자칫 잘못하면, 주무실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러나,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해요. 수학이라는 걸 여러분 잘 알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그 왜 그런지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응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나갈 때 있어서 막히는 점이 좀 적어지는 건데, 여러분들이 개념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시중에서 판매하는 그 문항수가 굉장히 많은 책들을 많이 풀고 있죠. 그쵸? 좋은 책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개념을 모르는 상태에서 문제만 푼다면 자칫 잘못하면 독이 될 수 있어요. 왜? 수학이 암기 과목으로 전락하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문제가 조금 적게 푸는 한이 있더라도, 양질의 문제를 적게 푸는 한이 있더라도 개념을 정확하게 공부하신 상태에서 진짜 내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내용은 모르는 게 없어야 되고, 유도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또한 교과서를 좀 넘어서는 개념들도 관심을 가지고 알아두신다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많은 지식이 여러분들이 많은 상상력을 동원하게 해주실 거고, 그 다음에 그 유형을 해석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원의 방정식 또한 조금 장황하게 설명을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이라는 건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언제 어디서든 들을 수 있다는 거죠. 단점은 집중력이 이제 요구가 되는 거고, 결국 혼자와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 번 듣고 해결이 안 됐다, 나는 공부를 잘하고 싶다, 수학을 잘하고 싶다 그러신다면,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언제 어디서든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줄 수 있잖아. 그쵸? 그래서 만약에 한 부분이 너무나 힘들었다, 그럼 그 부분만 발췌해서 듣는 한이 있더라도 자주 여러분들이 이 그 강의를 좀 들어가지고 완전히 익숙해져서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선생님처럼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참 좋겠어요. 그죠? 수학이란 건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개념이 힘입니다. 아시겠죠? 자, 어쨌든 오늘 그 여러분들 강의 들어주시느라고 고생하셨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